예.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고요. 음 지금 이지브레인 이제 의원을 운영 중인 이재원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중독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 도파민이 부족해졌을 때 주로 생기는 문제거든요. 이 도파민이 부족해지면은 뇌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선가 도파민을 대리만족받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식욕을 참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이제 먹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도파민이 부족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 보상받으려는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먹는 행위 자체가 도파민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여기 이제 도파민에 나와 있는 기능들 중에 이제 음식을 섭취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독의 시작은 이렇게 스트레스 상태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기부여나 욕구가 많이 생기지 않는 이런 어려운 공부를 이제 참아내면서 이제 해야 되는 도파민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자꾸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도파민 부족이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상태가 됐을 때 자꾸만 스마트폰이나 다른 것들로 뭔가 도파민을 대리만족 받으려는 이런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뇌에서 이 도파민 보상은 이 직접적인 어떤 보상 이런 게 만약에 예를 들면은 우리 학생들의 경우라고 한다면은 뭐 부모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이제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공을 거뒀을 때 이랬을 때 도파민이 이제 바로 뇌에 공급이 되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서 칭찬이 예상이 되거나 성공이 예상이 될 때, 도파민은 미리 뇌에 공급되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점수를 90점 이상 맞으면 그날은 맛있는 것도 해주고 용돈도 조금 더 충분히 주고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하셨다면 이제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서 시험 성적을 받자마자 아직 어머니로부터 용돈이나 칭찬이나 어떤 맛있는 선물을 받기 이전에 칭찬이나 성공이 예상이 되었을 때 미리 이제 뇌에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칭찬이 예상되거나 성공이 예상이 되었는데 실제로 집에 와 보니까 그런 보상이 전혀 없었어요. 네, 이렇게 되게 되면 도파민은 이전에 공급된 거를 다시 빼앗아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뇌에서 일어나게 돼요. 아이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어려운 문제를 자꾸만 들이대면 아이는 공부에 도파민을 공급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못해. 어려워. 이건 하기 싫어. 이렇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공부라는 거는 정말 내가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엄마가 화난 얼굴을 보이니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은 나이 또래 다른 아이를 못 따라가더라도 못 쫓아가고 낮은 레벨이라고 하더라도 공부에 대한 난이도를 좀 낮춰서 확률이 0.5에서 0.75 정도 사이가 되게 맞춰주시는 게 사실은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게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본능이 충족이 될 때 원시뇌에서 나와서 우리의 이성에게 공급이 되는 거고 이성이 도파민을 많이 받아야지만 충분히 안정이 되고 본능도 적절하게 억제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이 충분한 아이는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이 되고 나중에 내가 지금 당장 나한테 받을 보상 또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받을 보상을 미리 준비하는 이런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면은 왜 허기진 것처럼 허기진 친구가 뭔가 앞에 보이는 먹거리를 다 먹고 싶어 하지 몸에 안 좋은 거를 가려 먹진 않잖아요. 네, 이런 거와 비슷하게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면은 뭔가 당장 보상을 받을 만한 거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일 들키는 거짓말을 한다거나
오래 걸리는 거를 못 견디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감정 기복 역시 굉장히 심한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원신애가 자꾸만 불만족스럽게 되는 이유는 성취감, 인정받기의 부족 이런 게 큰 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부는 점점 더 양은 많아지고 내용은 어려워지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통해서 도파민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확률이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너무 어려운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상결핍 증후군은 결국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생기는 건데요. 이렇게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면 이성의 역할을 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게 되고요. 이렇게 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지게 되면 워낙 이성이라고 하는 전두엽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기능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본능의 욕구 조절을 잘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자제력 있는 이런 행동, 좋은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게 보상결핍이 되어버리니까 전두엽의 이성을 담당하는 힘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 화난, 내 몸 안에 있는 야수가 화난 상태를 적절히 제어를 못하게 되고요. 그런 게 굉장히 충동적이고 즉각 만족형의 이런 의사결정을 만들어내는 어떤 요인이 되고, 이런 게 공격성을 보이게 되고 쾌락추구 행동을 보이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보상결핍 상태라고 한다면요, 굉장히 산만해지고 또 멍하고 다른 아이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뭐 왕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게임에 빠져 있다든지, 분노 화 조절이 안 된다든지, 우울함을 많이 경험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쉽게 생기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성인이 이제 보상결핍 상태가 된다면은 먹는 거 조절도 너무 못하고 스마트폰을 놓지도 못하고 술이라든지 다른 뭔가 중독에 빠지는 것들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스마트폰 시간 통제 어플로 아이의 핸드폰 시간을 통제하고 있는데 매번 부딪히게 된다. 스스로 통제하는 법을 알려줘야 하는지 고민이다. 예. 일단은 저는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큰 거는 아닌데요. 이 통제의 권한을 부모님이 모두 다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돼요. 이거를 사실은 좀 풀어주시고 일정 시간 이내로 아이가 잘 조절할 때 용돈이나 이런 것들로 보상을 해주시고, 그 보상을 통해서 아이가 뭔가 스마트폰이나 이제 이런 뭐 사용료나 이런 것들을 낸다든지, 그래서 아이는 본인이 스마트폰을 내가 충분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적절한 어떤 보상을 받아서 용돈을 만들어 놔야 내가 스마트폰 요금을 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스마트폰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이제 방법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스마트폰 비용을 낼 수 있는 돈은 내가 스마트폰을 적절한 시간 이내로 잘 사용을 했을 때 부모로부터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시면은 아이가 스스로 뭔가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키워지는데, 스스로 통제하는 법을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더 되겠죠. 자,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강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